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도혁입니다. 자, 우리가 요 포맷이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독파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주셔서 하나의 공시법에 대해서 디딤돌이 되려고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섰고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두 개의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공시법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는 공시법령이겠죠.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아니라 법령이라는 것은 적어도 법이 두 개 이상의 법률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법률은 뭐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하나 법률은 뭐가 있죠?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법률의 특징은 뭐냐? 부동산 공시법령 그러면 두 개의 법률이 있다라는 거,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럼 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요거는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12문제, 여기에 합쳐서 24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16문제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세법이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40문제로 출제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 작년하고 약간 다른 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2차 과목이 1교시하고 2교시하고 바뀌었죠. 1교시에 대해서는 중개, 그 다음에 공법을 우리가 1교시에 보고 2차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2교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공시세법이 2교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뭡니까? 우리 27회 때죠. 27회 때는 대표적으로 중개, 그 다음에 공법, 공시세법을 2교시로 그래서 한꺼번에 보죠.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은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한번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보는 게 대표적인 공시하고 세법,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24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우리가 잡아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법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관리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이 관리라는 것은 우리 공법 측면에서는 개발을 측면이고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통상 개발이 나오면 X라는 걸 이걸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리라는 게 부수적 단어고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툭 친다.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바로 지적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 정보, 요 속에는 이제 지적 정보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땅의 뿌리도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적이죠. 사람의 뿌리가 호적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과 호적이라는 것은 상호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관리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등기라는 게 있죠. 등기라는 게 우리가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 제도가 그러면 한마디로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일단 기초 공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주체라는 게 있어요. 주체. 자, 주체라는 것은 누가 주도가 되느냐? 이거는 후라는 말이죠. 후. 그러면 누가 주도가 되느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국가예요. 왜? 국가입니까?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거든. 그게 바로 부증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장육한 주체가 국가라는 게 대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의 주체는 국가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이런 측면이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어라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로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주체는 뭐예요? 바로 당사자다. 그래서 당사자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우리 마인드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객체라는 게 있죠.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핫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핫이 되겠죠. 무엇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느냐. 누가 무엇을.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지적은 대표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부동산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바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대상을 잡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 잡아냈어요? 자, 지적의 대상은 토지다. 자,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그러면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대표적으로 자, 지적 공부에다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죠. 이걸 이제 토지와 지적 공부를 매개역하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등록이라는 겁니다. 등록. 그래서 우리가 토지, 지적 공부 등록 1, 2, 3.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자, 토지와 건물을 그러면 어디에? 대표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기록이다, 기록.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갑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냐? 두 종류가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목적이죠.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Y입니다. Y. 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워야 되느냐? 제1조로 갑니다. 자,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게 바로 목적이 되겠죠. 자,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은 뭐냐? 자, 신속성과 정확성이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법칙에서 우리는 줄기는 잡았어요. 주체, 객체, 목적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 등기의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합쳐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이라는 걸 잡으면 이 토지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거는 공통점은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이라는 걸 하나 탄생시켰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신다면 지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등기의 공통점은 뭐냐?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항상 이걸 우리가 이제 숙지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지적과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등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시라는 걸 잡았죠. 여기가 법입니다. 그래서 법. 그래서 꼭 올리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지적과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등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사실관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암기가 잘 되면 요거는 12개 만점이라는 거고, 권리관계는 뭡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무턱대고 외운다 해서 요 12개를 만점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저는 이해 플러스 요거는 이해 플러스 암기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 법령을 잡아냈을 때 항상 머릿속에는 두 가지 법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잡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하나씩 터득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 26페이지. 자, 더드림 출판 우리 26페이지. 그걸 펼쳐서 이제 하나씩 나가 보자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등기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죠. 스타트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즉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주체는 국가요.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1, 2, 3. 하나, 둘, 셋. 그래서 지적의 3요소다. 지적의 3요소라는 것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인 줄기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지 등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 여기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탄생하느냐. 이게 바로 필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요. 필지. 그럼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필지가 되겠죠. 필지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탄생하는 게 바로 양입지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이 필지는 적자가 되고 양입지는 대표적인 양자가 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한 필지가 돼. 한 필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서울특별시, 자, 마포구, 대표적으로 이제 용강동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369, 그 다음에 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이걸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소재라고 그럽니다. 369번을 대표적으로 뭐냐?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요. 대가 대표적으로 이게 지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필지의 넓이가 뭐냐? 대표적으로 면적이라고 가지고 요게 대표적으로 뭐냐?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 그러면 요게 x축, y축.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냐? 경계점 차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명명을 해봅시다. 이걸 뭐라고 명명할까요? 바로 이게 바로 대표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가 뭉치면 바로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런다.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끊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체, 이제 국가, 객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럼 요걸 이제 잘 하고 잘 나름대로 믹싱만 해놓는다면 우리 지적이 한결 가벼워진다라는 걸 생각해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약집 2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의 의의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지적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법. 이게 바로 지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약집 2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지적이란 국토 전반에 관한 사항, 즉 토지 이치, 행태, 용도, 면적, 소유 관계를 국가 또는 국가가 입하는 기관, 즉 지적 소관청이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변경 사항을 계속하여 유지 관리하는 관련 속성을 가진 무슨 사무, 국가 사무라는 것. 그래서 국가 사무에다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등록 주체가 누구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 최고 선거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등록 객체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거기에다 밑줄 자 국토, 영토, 모든 영토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래서 모든 영토가 돼요. 자, 공부 방법과 관련돼서 모든 영토를 어디에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 정부의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개념을 또 하나 잡아야 되겠죠. 자,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 단위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록 방법은 대표적으로 등록 객체인 토지에 대한 등록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현행 등록 방법은 토지 이종 조사와 청량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등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분화 시켜 놓은 겁니다. 주체는
국가, 객체는 토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여기에다 소스를 붙여서 단위를 붙이면 토지 등록 단위 필지라는 게 떨어지고요. 필지라는 것은 절표적으로 주된 토지고 여기에 종된 토지가 양입지가 돼. 필지의 구성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라는 거. 자, 목적은 대표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다. 그래서 가로 2번의 지적의 구성의 3요소로서 거기에다 꼭 잡아놔야 돼. 1번의 토지, 그 정도 토지. 그래서 토자 동그라미. 자, 그렇다면 요약집 27페이지 가서 2번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래서 토지 등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주체의 분류 요걸 나가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대표적으로 요약집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자, 쭉 한번 넘기시면 30페이지 가서 우리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확보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집 30페이지. 자,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법학에서는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30페이지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요거는 이제 별표를 5개 놓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용어를 모르면 우리 법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에 청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네. 자, 청량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청량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청량이죠? 자, 지적 청량이라는 개념은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청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니까 몇 필지? 두 필지가 된다. 그러면 질질한 자,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분할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죠. 뭐예요? 면적. 여기에 경계, 좌표야.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지적 청량이죠. 그러면 지적 청량의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가 돼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20일에 따른 필지에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지적 청량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다. 그럼 지적 청량의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 그 다음에 이게 경계점. 그 다음에 좌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그래서 지적 청량의 개념 그렇게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하나 잡고 가야죠.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 거기에다가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게 포인트로서 요거에 따라서 사항이 이제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 예를 들어보죠. 자, 서울시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 자, 서울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대표적으로 바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시장은 여기에서 지적소관청에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부산시장은 광역시장이죠. 바쁘시죠. 부산시장은 그러면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시장이 있네. 그러면 수원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수원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표적으로 대도시시장이란 특별시장,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장은 제외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그러면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죠. 자,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라고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양주시장. 자, 인구 20만 명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일반 행정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시장 포함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군수 포함되고요. 자, 구청장 포함되겠네. 그래서 구청장에서도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민선구청장이 있어요. 자, 자치구청장이죠. 포함되죠. 자, 국가가 발령된 구청장이 있어. 그래서 간선구청장도 포함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자,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이때 구청장은 민선구청장도 포함되고 간선구청장도 포함된다. 다시 한번 잡아줘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죠. 바로 지방, 자치, 지자체.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는 특히 용어의 정의 자체에서 지적소관청의 요거는 자, 별표가 3개 나와서 지적소관청의 개명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형광펜을 딱 잡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치구가 아닌 구의 두 개의 시장은 제외된다. 이게 대표적인 대도시 시장이 돼요. 대도시 시장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간선구청장도 포함된다는 걸 확인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 공부라는 게 있죠. 자, 지적 공부는 대표적으로 몇 종류냐? 8종류가 돼요. 8종류로서 꼭 기억해 둘 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자, 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다. 불가시 지적 공부는 무형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 지적 공부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대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대장. 자, 임야 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이는 뭐의 공통점은 이걸 뭐라고 명명합니까? 이거는 대장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 대장은 4종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도를 뭐예요? 토지 대장은 항상 지적도를 달려붙이고 임야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도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도면은 2종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그 다음에 계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무형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하일이 있느냐?
지적 하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법정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몇 종류? 8종류로서 오늘 요 자체로는 1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죠. 1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1종류, 무슨 하일? 지적 하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30페이지 가서 지적 공부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이하 대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지적도 임야도 대표적으로 도면이 됩니다. 경계점 자표등록부 무슨 하실? 바로 대장 형식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 대표적으로 지적 파일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 31페이지 5번에 연속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해보자고요. 일생의 여자는 우리 남자의 여자는 일생에서 여자가 3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엄마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부인이 필요하겠죠. 또는 또 딸 그러지 말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비양이 필요하겠죠. 네이비양, 네이비양이죠. 네이버 있죠. 네이비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에서 띵동띵동 우리가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 거기 옆에 네이버의 밑에 뭐가 지나가요? 화면이 휙휙 지나가죠. 이게 대표적인 연속 지적도라는 거야. 그러면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의 포인트는 전산화된 이런 의미가 돼 있죠. 그러면 전산화됨으로써 포인트는 전산화된. 그러면 요거 전산화된 거 가지고 요 네이비 있죠. 요걸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할 수 없죠. 뭐예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바로 무슨 지적도다? 연속 지적도가 돼요. 대표적으로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연속 지적도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게 바로 연속 지적도다. 그러면 두 군데의 어떤 중심키를 잡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연속 지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전산화된 요걸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줄 도면으로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또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대표적으로 25회 때 2문제, 자 27회 때 1문제가 출제됨으로써 또 올해는 이제 독자적 문제보다는 독자된 28회 때는 독자적 문제보다는 대표적으로 뭐가 출제될 수 있어요? 지문으로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타 공부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을 툭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하느냐? 대표적으로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등록사항이 뭐가 있는지 4개가 대표적으로 25회 때 출제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암기가 돼야 돼. 그러면 거기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거기에다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1이라고 임의적으로 임명하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세 번째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들 우리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자, 부동산 정화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회 때 출제됐어요? 25회 때 출제되고 27회 때 출제되고요. 그러면 28회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역시 있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줘야 돼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 별표 하나 넣고 그럼 토지의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에 대표적으로 지목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부동산 정화 공부는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요거와 곁들여서 확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딱 적여놔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정화 공부는 기타 공부지만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약집 31페이지 가로 6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평가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정화 공부 그 정도는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가로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사항으로서 이 표시는 이제 동그라미 쳐놔야죠. 이 표시는 뭐예요? 우리 법학에서는 사실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 여기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붙이면 이게 바로 사실의 등기가 돼요. 단지 등기법에서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게 한 필지다.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소재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번이 있고 지번, 대표적으로 지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경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좌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여기에 뭉치면 결론적으로 몇 필지가 되느냐?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토지의 표시다. 그러면 이 표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그러면 가로 7번에 가서 탁탁 쳐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거기에다 뭐예요? 포인트를 딱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등기가 되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뭉치면 뭐가 되느냐? 바로 필지가 돼. 그래서 필지라는 그러면 필지는 무슨 단위가 된다? 대표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밑줄을 딱 끊어야죠.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필지의 개념을 잡았고, 요 필지의 개념과 관련돼서는 우리 1차 과목에서 25회 때 학교론 문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지번. 지번이라는 것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됩니다. 이름. 자, 지번이란 토지의 번호를 붙여놓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지적의 3요소를 한 번 더 공부하고 가자고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도,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지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여기 이제 369
1이 되죠. 요거는 제 토지에 뭘 붙여놨죠? 대표적으로 번호를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번호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바로 지번이 됩니다.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요약집 31페이지, 그래서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밑줄을 다 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거기에다 밑줄 다 그어놓고 그 다음에 동리라는 것은 행강편을 그어놓고요.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엄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 지번 부여지역이다. 자, 11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죠? 지목. 지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별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성별은 몇 개죠? 2개가 되죠.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냐? 2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라는 것을 포인트 잡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 포인트 잡아야 돼요. 자, 경계점이란 점을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선의 굴곡점. 지적도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거기에다 밑줄을 쫙 그어놔요.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러면 경계점이라는 것은 점이야. 점. 그래서 선의 굴곡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렇게 점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경계점이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하나 탄생하게 되죠. 바로 경계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죠. 여기 세 필지예요. 그래서 여기 경계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경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계란. 그러면 여기 A, B, C가 있다고 생각해. A 필지, B 필지, C 필지.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란 밑에서 두 번째 필지별 줄 쳐놓고 그래서 직선이라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과 경계를 반드시 구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경계점, 경계 우리가 꼭 비교를 해 두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요걸 잡아당겨. 그러면 그게 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면적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면적이란 대표적으로 수평, 면상, 넓이 거기에다 줄 쳐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대표적으로 평면 지적,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 밑에다 2차원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그래서 2차원 지적.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리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요 용어를 다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15번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요 이동 그러면 요거는 바로 달을 일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그럼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 배우면 이미 배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 즉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의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토지 이동과 개념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26회 때 출제가 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개념은 토지의 표시, 여기에 중심입니다. 토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개념이다?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죠. 그래서 신규 등록. 그러면 신자가 무슨 신자냐? 바로 새로울 신자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러면 신규 등록의 첫 번째 개념이 탄생하게 되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임에서 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 대표적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래. 그러면 우리끼리 협상하는데 등록 전환은 그래서 임에서 도로 가는 것.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 줄쳐놓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분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죠. 자, 몇 필지? 한 필지, 두 필지죠.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눈 걸 대표적으로 분할이라고 그래. 분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합병이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합병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고요. 자, 지목 변경이네. 지적공부에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 이걸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적공부에 이걸 잡아놔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잘 잡아놔야 됩니다.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 육박해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그러면 항상 잡을 거 개념 지적도라는 거예요. 지적도. 자, 지적도라는 거예요.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소라는 거예요.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자,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축척 변경이야.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에서 들어가는 것.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이 되고요. 자, 축척 변경은 그러면 지적도 자리.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등록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변경이 된다? 바로 축척 변경이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대표적인 축척 변경이 되네요. 그럼 토지등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일단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독자적 문제로 자주 출제됐는데 그 파트에 들어가서 우리 개념 정의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출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에 우리가 대표적인 기출 체크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은 1번이 되죠. 자, 토지의 표시란 자,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 1, 2, 3, 4, 5, 6 맞네요. 토지의 표시 요소.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지번 부여 지역이라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저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번 지문도 맞네요. 자, 지번 부여 지역 동리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3번 지문입니다. 지목이란 특징은 토지의 주된 지형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3번은 X가 되네.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랬으니까 그러면 3번은 X. 자, 4번 지문 경계점이라 하면 필지를 선의 굴곡점 지적된 임야의 동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비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러면 경계점은 점 플러스 점이라고 그랬어요. 점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그럼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5번 질문이죠.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5번 지문에 대해서도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네. 자, 그래서 이제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러면 자, 그동안 출제된 거 기출 형태로서 용어의 정의가 이런 형태로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첫 시간에서 우리가 배운 거 일단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지적의 주체는 국가라는 거 좋아요. 지적의 객체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토지 등 지적의 3요소.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걸 우리가 잡았죠. 거기서 플러스 용어의 정의. 우리가 법을 들어가기 위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을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 우리 공시법령은 저 구조역과 함께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공시법령에 대해서 이걸 마르고 닳도록 꼭 한 번 강의를 들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 모든 과목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 독파하셔야 돼요. 우리가 독파가 아니라 모든 조망, 올해 2028의 공인중개사를 독파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더 드림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따라서 공인중개사 혼자 따기, 독파하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 보면 여러 강사분들도 면면이 우리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면서 계속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중지라고 그래서 가고 가는 중에 이치를 깨닫게 돼요. 가는 중에 알게 됩니다. 행이각이라는 것은 행하다 보면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애롭고 슬프거나 울어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콩나물이니까. 콩나물은 물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키는 무럭무럭 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애롭지 않습니다. 콩나물이니까. 하여튼 우리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